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1월 5일 잉글리시파 간담회에 나오게 된 강유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당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원당 중학교를 졸업했고 이후 한해고등학교에 진학해서 3년간의 입시를 끝낸 뒤 이번 2, 4학년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잉글리시파 명사관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수강을 하였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중학교 1학년 1학기 처음 올라가서 저는 다른 학생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학교를 갔다가 학원을 가고 주말에는 이제 PC방에 가가지고 아침 일찍 PC방에 가서 저녁 먹을 때쯤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그 일상을 보내던 와중에 이제 집에서도 게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그런 생각을 한 결과 아버지께 컴퓨터를 사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해서 얻었던 결과가 바로 중학교 1학년 첫 시험에서 올백을 맞으면 컴퓨터를 한 대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제 목표가 생긴 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저는 처음에 공부를 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학원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지 알려주는 대로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PPT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제가 국어 공부를 했던 노트인데요. 이런 식으로 전 과목들을 노트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한 결과 이제 어떻게 되었냐면 화해학 수학에서 한 문제씩 틀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올백을 맞지 못했지만 처음 공부한 치고는 꽤나 매우 잘 본 결과였고 노력이 가상해서인지 올백을 맞지 못했지만 컴퓨터를 살 수는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중학교 1학년 1학기가 끝나고 2학기 자유학기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공부를 거의 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자유학기제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를 할 의욕이 사라졌겠죠. 그래가지고 1학기 때보다 더 열심히 게임을 하고 PC방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 집에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평일에도 더 열심히 게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은 가장 후회되는 시간 중 하나가 바로 이때 중학교 1학년 2학기 자유학기제입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다른 친구들과 상위권 친구들과 얘기를 해보면서 느낀 것은 대부분의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중학교 시기, 특히 이런 자유학기제처럼 시간이 많이 남는 시기를 허투루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고등학교 선행 공부를 하거나 현행 공부를 더 탄탄하게 하는 등의 시간을 알차게 사용한 학생들이 결국 고등학교에서도 좋은 성적을 가져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는 겨울방학이나 아니면 또 자유학기제 한 문제를 하고 있다면 이런 시간들을 좀 알차게 활용하는 것을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후회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새로운 동기가 생겼습니다. 진로라는 것을 처음 갖게 되었는데 우연한 계기긴 했지만 책 검사내전이라는 것을 읽고 희망 진로가 생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어떤 생활형 검사에 그러니까 어떤 평범한 일상적인 직장으로서의 검사가 어떤 직업인지에 대한 책이었는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부터 이런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어떻게 하면 검사가 될 수 있는가 그 결과는 로스쿨에 가야 되고 로스쿨에 가려면 또 대학을 좋은데 스카이라는 명문 대학을 가야 된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스카이라는 명문 학벌을 얻기 위해서 그냥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꿈이 없거나 아직 공부할 동기가 없으시다면 저는 꼭 책을 한 권 진로와 관련된 간단한 책이라도 꼭 한 권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생긴 동기는 새로운 친구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의의 경쟁이라는 걸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석이라는 다음에 말할 친구와 함께 공부를 하면서 누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누가 더 늦게 집에 가나 뭐 이런 시덥지 않은 내기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써있는 공부 메이트의 중요성인 것 같습니다. 만들 수 있으면 꼭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자취를 해봤던 경험이 있는데 자취를 하면서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혼자 공부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고 오히려 더 공부를 안 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 수만 있다면 꼭 같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들어서 같이 공부하였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19라는 것이 터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20년부터 코로나가 엄청 기승을 부렸는데요. 전 이때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외지로 나가고자 하는 목표가 생겼는데 삼성고등학교와 공주사대고 그리고 한해고가 제가 목표로 했던 고등학교였습니다. 호서고나 당진고보다는 이런 좀 외지에 있는 고등학교를 감으로써 저의 역량을 더 높이고 싶었고 공부를 좀 더 잘하는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더 큰 꿈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선행학습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학교와는 다르게 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선행학습을 매우 많이 해야 합니다. 진도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빠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학원의 도움도 참 많이 받았었는데요. 학원 특강들을 듣고 학원생들께 어떻게 따로 공부를 하면 좋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학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이런 공부들이 나중에 밑거름이 되어가지고 고등학교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왔고 중학교 3학년 때 학교를 거의 가지 않았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때를 학력저하 세대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만 저의 경우와 다른 하위권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때가 오히려 실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발판이었다고 많이들 말을 합니다. 저 역시도 이때를 역전의 발판으로 삼아서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었고 중학교 1학년 때 놀았던 그 빈칸들을 이때 많이 채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방학과 같이 시간이 많을 때 꼭 놀지만 말고 역전의 발판으로 활용을 하셔가지고 자신의 빈칸을 꼭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코로나 시기 때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제 중학교 내신 공부를 계속했고 왜냐하면 나가려면은 내신 유지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선행학습 공부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은 거의 이제 아침 9시에 학원에 와가지고 저녁 11시에서 12시쯤 집으로 돌아가는 거의 하루에 10시간 이상의 순공을 하는 일상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중학교 3학년이 끝나고 한일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일고등학교에 진학했던 이유는 별다른 건 없었고 가장 당시에 커트라인이 높았던 학교였기 때문에 한일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등학교 3년을 살아보니까 그리고 입시를 해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등급이 나오는 과목들도 많고 단위수도 높기 때문에 이때 내신 등급이 거의 3년 마지막으로 수렴하는 내신과 비슷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생각이 들었던 거는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이 특히 더 중요하며 이때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당연히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잘 나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지금 중학생들이라면 이 방학을 아직 고등학교 내신이 멀었으니까 공부를 좀 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안 하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한일고의 경우에는 수학 내신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 겨울방학 때 수학 공부를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고등학교 3년을 지내면서 1, 2, 3학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커리큘럼 같은 느낌인데요. 저는 1학년 때 내신 공부와 그다음에 진로 설정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전체 내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신 공부를 가장 많이 둬야 됩니다. 거의 9할 이상은 내신 공부에 두어야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생기부를 쓰기 위해서는 진로가 꼭 결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는 이제 최소한 여름방학 전에는 꼭 진로를 정해서 생기부를 작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학년에 올라가서는 내신 공부와 더불어서 이제 수능 최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 생기부로 대학을 가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수능 최저를 두고 있습니다. 이때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내신 공부에는 수능 과목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신과 병행하면서 수능 최저를 공부를 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도 이때 대부분의 과목들에 대해 수능 공부를 다 마무리했고 그렇기 때문에 3학년 때도 좀 더 여유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학년에 올라가서는 생기부 심화탐구와 면접에 집중을 둬야 합니다. 생기부 심화탐구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어떤 큰 폭을 설정했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활용 점정을 찍어서 내가 이 분야에 관심이 있다
라는 것을 바로 피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3학년 때이기 때문입니다. 3학년 때 대부분 좀 어려운 과목들도 많이 개설이 되고 심화적인 대학과 관련된 과목들도 많이 개설이 됩니다. 이때 이제 생기부 심화 탐구를 한다면 훨씬 더 퀄리티 있는 생기부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면접이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면접 준비까지 이때 병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꼭 2학년 때 수능 최저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화 탐구와 면접을 하면서 동시에 수능까지 하기에는 정말 버겁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을 조금 더 여유롭게 보내고 싶다면 꼭 이렇게 커리큘럼대로 본인이 잘 짜서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5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뽑아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일희일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 내신 한번 망쳤다고 공부에 자기가 재능이 없다거나 자기는 공부의 길이 아닌 것 같다 이런 것처럼 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부라는 것이 한 달, 2달 빡세게 한다고 시험 공부만 빡세게 한다고 모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올해 1년, 2년 길게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 한 번 맞췄다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이제 시험 한 번 망쳤다고 정시 파이터 한다든지 이런 것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길이 이제 재수, 삼수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꼭 잘 생각하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수학 내신이 중요했지만 수학 시험을 정말 못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신으로는 거의 7등급이고 전교 등수로는 90등 이후였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해서 2학년 때는 10몇 등까지 올렸고 마지막 2학기 내신에서는 전교 6등까지 수학 내신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열심히만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고등학생 여러분들은 내신 한번 망쳤다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이제 시간 낭비하지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게임을 정말 많이 했다고 맨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가장 의미 없는 것임을 느끼게 됩니다. 주말에 이제 스트레스 풀 정도로 하루에 한 30분, 40분 정도 하는 것은 괜찮지만 평일에도 이제 죽어라 3, 4시간, 주말에만 10시간, 11시간씩 게임하는 것은 정말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 같이 조금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좀 중독적인 SNS 같은 것도 거리를 두시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수험생활에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리듬이 깨지게 되고 결국 성적은 더 안 나오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절제라는 것을 하면서 휴대폰이나 게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계획적인 공부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플래너라는 것을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쓰게 되었는데 이거를 쓴 이전과 이후가 정말 크게 차이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플래너같이 계획적인 공부를 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이것을 꼭 쓰면서 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간 활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인내심입니다. 아까 일일비 하지 말라는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공부라는 것이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에 오르지 않습니다. 길게 봐야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한 달, 2달 하고 포기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주일 단위로 목표를 세우면서 아니면 길게는 2주일에서 3주일 정도 목표를 세우면서 책 한 권을 3주 만에 끝내겠다 아니면 문제집 1단원을 일주일 만에 끝내겠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짧은 목표들을 세워나가면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해나가야지만이 이 길게는 6년, 고등학생이랑 3년이라는 이런 입시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항상 주간이나 월간 계획을 세우면서 공부를 했고 그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입시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과 어른들 말씀을 잘 믿고 따르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이런 공부에 대한 경험도 많고 많은 아이들을 만나보셨기 때문에 어떤 학습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역시도 플래너 쓰기나 독서하기 등 이런 것들을 이제 원장 선생님의 추천을 통해서 하게 되었고 또 공부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던 것도 원장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의
좋은 덕분에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듣는 것이 아닌 좀 가슴속에 새겨두고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정말 힘들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상황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이제 묵묵히 버티면서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성공담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현재 여러분이 있는 상황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입시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입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원장 선생님, 존 티처, 강 티처, 그다음에 여기는 계시지 않지만 중학교 때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셨던 태자 선생님까지 그 외에도 많은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2024 간담회에서 발표를 맡게 된 김보석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제 이력을 먼저 소개해드리기 앞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잉팝 원장 선생님, 그리고 강쌤, 존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테드쌤을 포함한 모든 잉팝 선생님분들께 감사 인사 말씀드리면서 이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당초 원당중을 졸업하였고요. 논산대공고라는 일반고에 진학을 해서 열심히 공부한 끝에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 올라온 이유는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중학교가 중요한 시기구나,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겠구나, 잉팝에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여서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깨달음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지 제가 많은 고민을 해보았는데 저의 결론은 인생담을 말씀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제 인생담을 말씀드릴 예정인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들으실 때 딱 3가지만 주의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과 달리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평범한 두뇌를 가진 여러분들과 똑같은 학생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으시면은 왜 중학교 시기가 중요한가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이제 믿고 따르자라는 말을 많이 할 텐데 여러분들이 어디를 믿고 따라야 하는지, 그게 자신인지 아니면 학원인지 친구인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간단하게 초등학생 시절부터 얘기를 해드릴 텐데 저는 공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학생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해온 공부라고는 시험 기간 때 잠깐 시험지를 푼, 문제집을 푼 공부가 다일 정도로 공부를 정말 싫어했던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중학교 1학년 시절이 되고 나서 초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은 탓인지 저는 기초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였고 오로지 암기를 통해서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시험이 끝나고 나서 반에서 중상위권 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성적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저 스스로 아는 입장에서는 왜 나는 극상위권이 되지 못하지? 왜 항상 중상위권이어야 하는가? 라는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던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중학교 2학년이 되고 나서 저는 같은 반에서 1등을 하고 있는 유찬이가 다니는 잉팝이라는 학원에 들어오게 됩니다. 처음에 잉팝 들어왔을 때 느낀 것은 학원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학생들이 열심히 임해주시는구나, 위해주시는구나, 이렇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잉팝에 들어오고 나서 모토가 생겼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시키는 건 다 하자 라는 모토였습니다. 저는 이 모토와 관련된 일화도 하나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축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대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를 제외한 모든 학생들은 다 공부 자기 할 것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간 상태였는데 저는 이제 시대회가 끝나고 오후 5시쯤 제가 할 일을 다 하고 집을 가야 하는가 아니면 집으로 빨리 돌아가서 쉬어야 하는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한번 생긴 모토는 끝까지 지키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그때 늦은 저녁까지 직접 제가 할 일을 다 끝내고
학원 문을 걸어 잠그고 나갔던 일화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저는 열심히 정말 공부를 하고요. 학원 수업이 끝난 후에도 제 스스로 이 수업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겨 학원 정규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11시, 12시까지 남아서 끝까지 자습을 하다가 건물 문을 직접 걸어 잠그고 나갔던 시기가 중학교 2학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중학교 2학년이 끝날 때쯤이면 유찬이와 반에서 1, 2등을 다투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중학교 2학년 시절이 거의 지나갈 때쯤 저는 인생의 키 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저는 영어 모의고사를 보게 되었는데 그때 딱 30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정말 우울했었고요. 일주일 동안은 저는 영어를 못하는 건가, 공부를 포기해야 하는 건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의지할 곳이 있었기 때문에 인팝 원장 선생님께 달려가서 선생님, 저는 영어를 못하는 건가요? 저는 영어를 30점에 머물러야 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영어 원장 선생님께서 보서가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영어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 라고 격려를 해주셔서 저는 그대로 믿고 따르고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방법 그대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중학교 3학년이 끝날 때쯤에는 모의고사 90점 이상을 맞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성장을 이뤄내었고 이번에서 봤던 수능에서는 하나를 틀려서 97점을 맞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3학년 시절이 되고 나서 저는 중2 때 차곡차곡 쌓아올린 베이스를 토대로 좋은 내신 성적을 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논산대공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네, 고등학교에 와서 느낀 것은 이 논산대공부가 전국에서 오는 학교다 보니까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도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딥러닝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방학 때도 수학, 영어를 많이 공부하고 공부에 끈을 놓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방학 때도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 때도 열심히 공부한 끝에 지구환경과학부라는 좋은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라는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생각한 공부표인데 왼쪽이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던 친구이고 오른쪽이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친구입니다. 보시면 일단 절대적인 높이조차 중학교 시절 공부 열심히 했을 때 높고요.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저렇게 구멍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구멍들이 생기게 되면은 고등학교 때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저렇게 구멍 밑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중학교 때 많이 공부를 해서 이 빈틈없는 그리고 높게 이렇게 공부표를 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인생 이야기였고요. 여러분 요즘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고 외로우시죠? 저도 여러분들 시기 때 정말 힘들고 외롭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 곁에는 인팝이라는 학원 그리고 인팝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든 시기를 견딜 수 있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맨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기만 하지 마시고 같이 공부하면서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 그리고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지금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저보다 뛰어난 학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 모두 공부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